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은 교육과정과 학급 운영 측면에서 각각 두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교육 방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평가를 제공합니다. 하이러닝과 같은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는 평가를 제공받는다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교과 간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지역과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과 실제 삶과의 연관성을 깨닫고 연관성을 파악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체험 시간에 남한산성으로 현장 체험을 갔을 때 사회 수업과 연계하여 나침반을 보고 우리 학교가 성의 남쪽에 있으며 이 때문에 성남이라는 지명으로 불린다는 점 등을 지도하면 학생들은 지명의 의미와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탐색하고 의미를 발견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급 운영의 측면에서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급 자치를 활성화합니다. 학급 자치를 통해 학급 규칙과 같은 의사결정을 학생들끼리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급 자치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력과 협력 등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학생들이 토론, 토의 등의 의사소통을 통해 수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주도성과 협력적 소통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1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들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바른 인성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에 따라 저는 배려를 선택하여 배려가 싹트는 우리들이라는 학급 인성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배려가 싹트는 우리들이라는 인성 브랜드에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은 배려 카드 활동을 통해 배려가 싹트는 우리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려 카드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카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카드에 적힐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해보고 카드에 그 내용들을 적고 카드에 적힌 내용들을 직접 실천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배려의 가치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며 실천하게 됩니다. 둘째, 학부모님들은
학생들과 우리 가족 배려 리스트를 만들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배려 활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함으로써 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해봄으로써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려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발표해봅니다. 배려 카드와 배려 리스트 만들기 활동에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느낀 점,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떠올리며 배려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은 괴롭힘과 무시, 차별, 불공정 대우, 그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서적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 이 두 가지 안정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가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괴롭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1일 1 칭찬을 실시합니다. 1일 1 칭찬이란 학생들이 매일 번갈아가며 매일마다 다른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서로 칭찬을 해주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급에 존중의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활동 전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활동 중에는 위험 요소들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활동 후에는 다친 학생들을 확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생활 중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A 학생은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전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의 상황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권은 어떤 출신이든 또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은 개개인의
둘째, 교육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개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교육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 학생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A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에듀테크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A 학생은 다문화 가정 출신인 동시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환경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에듀테크는 이러한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학생에게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A 학생은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A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A 학생에게 천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체와 관련된 전문가를 학교에서 초빙하여 A 학생에게 천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A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경력별로 다음과 같은 교직 전문성 향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규 교사인 경우에는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과 워크숍을 통한 다양한 수업 구성 방안을 탐색해보고 이를 수업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신규 교사인 경우 아직 수업과 학생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숙함이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교직에 오래 있으셨던 여러 선생님들과의 협력, 그리고 또 워크숍, 강의 등을 적극적으로 수강을 하면서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수업 방식과 학생 관리 방식을 노트에 정리를 해보고 이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방식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는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5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되었을 때는 교육 전문가들과 학교 그리고 여러 시책들을 반영한 저만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년 이상의 경력 교사가 되었을 때는 수업과 학생 관리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또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틀과 노하우를 유지하고 저의 신념을 녹여서 고유한 수업 방식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고 교사로서 발전해 나가고 또한 교사로서 전문성도 길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